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됐지만 미증시도 하락하고 우리 증시 역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만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1.3% 가까이,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낙폭이 더 커졌는데 오늘 흐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의 글로벌 증시의 일중 흐름을 조금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전강 후약의 모습을. 일단 미국 증시에서 나왔었던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두 가지, CPI와 또 FOMC 회의. 일단은 100점짜리 시험지 중에 50점을 지금 맞은 것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하지만 내년에 또 금리 인상 속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전히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적이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강하게 매수를 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또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1월 달 들어오면서 바닥 대비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었던 종목군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매도 수량이 좀 잡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수 대비해서 중소형 개별주들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증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3개월 동안 FOMC 회의 당일보다는 다음 날 더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렇기에 오늘 저녁에 열리는 미국 증시가 만약 좋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다음 주 우리나라도 한번 산타 랠리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오늘 미증시가 강하지 못하고 흘러내린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미증시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CU 메디칼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5G 관련주들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mRNA 관련주들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진원생명과학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은 또 기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기관은 또 해운 관련주인 펜오션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HD 현대와 KT가 만났습니다. 두 종목을 묶어볼 수 있는 건 배당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두 종목?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대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중금리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것. 그래서 올해 12월 이 배당주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배당을 준다라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시점부터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올해는 종목별로 조금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 시중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고배당을 찾는 투자자들보다 시중금리를 더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시중금리보다 조금은 더 많이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5% 정도의 배당을 지금 고려해 볼 수 있는 H현대 그리고 KT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 두 종목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HD현대와 KT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HD현대를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배당주 하면 KT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 하면은 아무래도 통신주, 그중에서도 KT에 가장 이목이 쏠리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주가는 시들시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종목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K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이제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물량이 조금은 나올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저는 KT보다는 HD 현대 쪽을 좀 손을 들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체적으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 오히려 오르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계속해서 이 기관 혹은 가격 조정을 좀 깊고 길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KT보다는 HD 현대에 조금 더 좋은 표를 좀 던져주고 싶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KT도 그렇고 HD 현대도 그렇고 고배당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만 가지고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배당을 받은 이후에 저는 주가의 흐름도 고려를 해봤을 때 H현대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H현대의 지금 계열사들 뭐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보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계열사들이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이 계열사들이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 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조선 계열사가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탄탄한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풀릴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고배당 플러스 앞으로의 실적을 고려해 봤을 때는 H현대 지금 위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주 시즌이 지난 후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고려한다면 HD 현대를 선택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지금 배당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HD 현대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대로 보유. 그리고 뭐 배당 이후에 배당 낙날 어느 정도의 차익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감안하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목표가 7만 5천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배당주 중에서는 HD 현대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오리온과 농심이 만났습니다. 식음료주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리온과 농심 두 종목을 보자면 일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음식료 업종 전체적인 것과 또 오리온과 농심 세부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금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원자재 값, 원재료 값들이 올 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엄청나게 폭등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라든지 보리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 만큼 오리온 농심이 판매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가격을 올리는 건 빠르지만 절대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값들은 지금 또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오리온과 농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판가 인상을 한 부분이 이제는 영업 마진율로 누적으로 이제 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리온도 농심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포함해서 음식료 업종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리온과 농심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리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오리온 하면 초코파이를 빼놓을 수가 그쵸. 없겠죠. 초코파이가 국내에서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네. 또 러시아와 베트남, 중국에서도 엄청난 그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오리온에 제가 한 표를 더 준 건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 뭐 물론 중국인들이 갑자기 코로나 완화 정책이 됐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많이 사 먹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분위기상 이제는 정말 단순 생필품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은 자유롭게 유통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정화된 재료값으로 지금 마진율이 증가한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서의 매출은 오리온의 이제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또 이게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국가에서의 매출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 쪽에서의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매출에서의 이제 이 기준을 삼아 본다라고 한다면 많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 오리온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네. 보이는 오리온인데요.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맞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일단 이 음식료 업종 자체가 굉장히 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당일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이 방향을 정하기 시작하면 꾸준히 쭉 올라가는 이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중기적으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저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굉장히 지금 짧게 잡아 드릴 것 같아요. 1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현재 구간에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 14만 원까지 조금은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오리온 선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삼양 패키징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또 식음료와 관련이 있고 그쵸. 친환경 정책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삼양 패키징입니다. 네.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삼양 패키징의 본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페트병에 우리가 이제 먹는 어떠한 이 물질, 어떠한 음식들을 좀 담는 그러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음식 소비가 관련해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삼양 패키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연결지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보다는 더 중요한 건 앞에서 나오는 매출보다는 원가에서의 마진율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데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 페트 가격의 인상이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뭐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 페트에 대한 재활용 산업에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또 재활용 산업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거 우리가 배터리 쪽에서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산업은 다르겠습니다만 재활용을 통해서 마진율을 높여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양 패키징과 같은 기업들도 현재 구간에서 한 번 더 레벨업, 밸류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 패키징은 원가 절감과 또 재활용 사업까지 또 기대감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양 패키징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정말 지루했었어요. 지루했지만 최근 들어 보면 거래량들이 좀 붙어주고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저는 현재 구간에서 2만 원까지의 상승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7,000원을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삼양 패키징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